어쨌든 11월 모의고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9번 먼저 펴주세요. 자, 유진아 뒤에 보이나? 네. 보이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이거 뒤에 보이나 안 보이나 내가 안경 쓰고 안경 벗고 둘 다 해봤어요. 안경 벗으니까 확실히 안 보이네. 시력이 제로라서. 자, 보겠습니다. Each species of animals can detect a different range of odors 합니다. 자, 각각의 동물 종들은요, can detect 할 수 있습니다. detect 무슨 뜻이에요? 네, 괜한 걸 물어봤군요. 감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알아차리다, 감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 밑에 단어도 있으니까요, 같이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odor 하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냄새, 좀 나쁘게 얘기하면 악취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자, no species 어떠한 종들도 can detect 감지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보통 문장 시작할 때 보면 이렇게 no가 들어가게 되면 항상 동사랑 연동시켜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결국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어떠한 종들도 can detect all the molecules 하니까 모든 분자들을 감지할 수는 없습니다. That are present in the environment. 이렇게 끊으면 환경에서 존재하는 모든 분자를 감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아무리 어떤 모든 종들, 즉 뭐 개가 됐든 고양이가 됐든 사람이 됐든 뭐든 간에 모든 환경에서 나올 수 있는 냄새들을 다 맡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런 얘기고 어법 얘기는 안 할게요. 이거는요. 이거는 이제 보통 해석하실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환경이라는 말을 해놔놓고 이니치가 들어가게 되면 요 위치가 결국 환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좀 쉽게 접근할게요. 쌤은 어떻게 얘기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약간 직독직해를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자, 환경에서 존재하지 않는 모든 분자들을 감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살아가는 환경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시 가리키고 있는 것은 그 종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종들이 이게 단수거든요. 그래서 그 종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 있는 환경 속에서 존재하는 이러한 모든 분자들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래놔 놓고 짝대기가 나왔어. 이게 흔히 말하는 부연 설명을 얘기하는 건데, 즉 다시 말하자면 There are some things.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우리 사람들이 맡을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또 위치가 나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선행하는 게 얘입니다. Some other animals. 다른 어떤 동물들은 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and vice versa. vice versa는 거꾸로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들이 맡을 수 없는 어떤 냄새가 있는데 다른 동물들, 예를 들어 개나 코끼리나 뭐 코뿔소나 뭐 이런 애들은 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맡을 수 있는데 우리가 못 맡는 거 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어쨌든 다 그렇게 이제 상황이 환경에 따라서 모든 동물 종들이 다 모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here are also differences between individuals 합니다. 이거 보통 해석 어떻게 해요? Excuse me? 이거 보통 해석 어떻게 해요? 왜 갑자기 실컷 떠들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적막감이 들어? 인디비주얼이 무슨 뜻입니까? 원래 사전적 의미로. 띠로리. 자, 보통 이거를 개인이라고 해석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 해석 편하게 하시려면은 이거 그냥 사람들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The individual 하든지 아니면 그냥 individuals 하면은 결국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뭐가 있더라? 차이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와 관련시켜서 끊어주세요. Relating to the ability to smell an odor. 그러니까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차이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수정이는 개똥 냄새 맡을 수 있는데 유정이는 개똥 냄새 못 맡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비염이라서 그런가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자, 그리고 또는 how pleasantly 한데 여기가 원래는 잘못된 거죠. 이게 pleasant로 돼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어법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 단어가 딱 보이게 되면 뒤에는 무조건 형용사 들어가야 돼요. seem. 이게 뭐랑 같은 말이냐면 look이랑 같은 말이에요. 아마 어렸을 때 배우셨을 거예요. look 뒤에는 보통 형용사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 근데 요거와 연동시켜갖고 이 자리가 형용사가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불쾌해 보이는지 또는 뭐 기쁨을 주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개인 차이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정이는 개똥 냄새 맡으면 향긋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유정이는 썩었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 다른 거예요. 수정이가 시골 사람이면 개똥 냄새 너무 좋아 이럴 수도 있거든요. 자, for example 네모칩니다. 연결사는 늘 중요한 거죠. 자, 예를 들면 몇몇 사람들은 like the taste of a coriander 합니다. coriander. 이게 흔히 말하는 고수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고수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베트남 쌀국수가 생각 안 나십니까? 아, 베트남 쌀국수 안 먹어봤습니까? 난 누구랑 얘기합니까 지금? 어쨌든 그래서 자, 고수에 관한 냄새들을 어떤 사람들은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게 뭘로 알려진 이 뒤에 거는 솔직히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지문 나온다 시험 문제 나온다 하더라도 요 짝대기를 제외하고 while부터 바로 가면 돼요. while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다고요? 비누 향이 나고 불쾌한 향이 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글 내용이 뭔지 감이 잡히시죠? 냄새에 따른 어떤 특정한 냄새가 있으면은 사람과 동물 사이에도 냄새에 대한 어떤 그 느낌에 대한 차이가 있고 인간과 인간에 관련해서도 그 냄새에 대한 느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고수를 좋아하는데 누구는 고수를 뭐 느끼해 이거 뭐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올라와. 자 그래서 참 별것도 아닌 이런 것 때문에 신경 써가지고 자 그래서 이러한 효과는요 has an underlying genetic component 합니다. underlying 하는 말은요 근본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바로 토대를 두고 있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basic이랑 같은 말이에요. 근본적인 기본이 되는. 그래서 기본적인 유전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due to differences in the genes 하니까 유전자 내에서의 어떤 차이점들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 유전자는 어떤 유전자야? Controlling our sense of smell 하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묶어버리게 되면 후각이에요. 우리의 냄새에 대한 감각, 즉 후각을 통제하고 있는 유전자의 차이 때문에 근본적인 유전적 요소가 있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전적 차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요거 동그라미 치세요. 궁극적으로 조금 짜잘구레한 학교들 내가 좀 말씀드릴게요. 아, 제일고가 없구나. 자질구레한 학교들 같은 경우는 아까 위에 for example 있었지. 이거 ultimately 궁극적으로 이거 둘 다 연결사 가능합니다. 알겠죠? 짜잘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란 말은 다른 말로 결과적으로 이런 뜻인데 자, the selection of scents detected by a given species 합니다. 여기서도 detected를 끊어줄게요. 자, 주어진 종들에 의해서 감지되어지는 그런 어떤 향들의 집합, 향들의 모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how that other is perceived 합니다. 즉, how 그러한 냄새들이 어떻게 감지되어지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에 달려있더라? 동물의 생태학에 달려있더라. 이거 별표 쳐주세요. 동물의 생태학에 달려있더라. 즉 생태학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요. 환경을 얘기하는 거고 살아가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즉 아까 얘기했던 주어진 냄새에 의해서 어떤 냄새들의 집합이라든지 그 냄새가 어떻게 인식되어지는지에 대한 것들은 결국은 생태학에 달려있더라 이런 얘기죠. 즉 환경 문제다 이런 얘기야.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수정이는 개똥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시골에서 사느냐 서울에서 사느냐 뭐 대구에서 사느냐 뭐 도시에서 사느냐 뭐 이런 게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the response profile of each species will enable it 합니다. 그래서 그 각종의 여기서 프로파일 하는 거는 일종의 그냥 도표를 얘기하는 건데 이 글을 지금 선택해서 문제 낸 사람은 여기서 도표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예시로 보여주는 거니까 그냥 읽고 치우시면 돼요. 갑자기 도표가 왜 나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각각의 종들에 대한 이러한 반응 도표가 결국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To locate the sources of smell 하니까 냄새의 근원을 놓게 할 수 있다. 장소를 놓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떤 냄새? 라고 해놔놓고 that are relevant to it 그것과 관련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to respond 요거 별표 쳐주세요. 이거 또 다른 어법으로 가능한데 이거 두 개가 지금 병렬 구조입니다. 병렬 구조.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이 문제 자체가 어법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느그쌤한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모의고사하고 부교재 그다음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에 유정이나 세민이나 있을 때 중3 때 내가 그런 얘기 지나가면서 한 번씩 했었지만은 역사 얘기하다가 나 역사 수업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항상 여러분들이요 지문을 읽을 때 그 지문 글의 종류가 논설문이냐 설명문이냐 스토리냐에 따라서 변형 문제도 바뀝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스토리 얘기가 만약에 나왔다. 모의고사 19번 문제 같은 거. 물론 범위에 안 들어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스토리 문제가 나오면은 일단 일치 문제 제일 가능성 높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모의고사에 안 나오지만은 지칭 추론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교훈이나 속담이 나온다면은 이건 되게 좋은 건데 그런 것까지는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 갖고 정해지는 거고 설명문은 딴 거 아닙니다. 도표, 일치불일치, 그 다음에 그 포스터 있잖아요. 카톡 누구야? 자, 그런 것도 이제 들어가고 논설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주제 중심의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주제문이나 빈칸이나 순서나 문장 삽입이나 하다못해 요약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변형 문제로 가능성이 높은데 이 글은 어떻게 보면 약간 설명문 느낌도 강하면서 논설문 느낌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전체 주제를 확실하게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서브젝트 타이틀을 거기 보시면 각종의 동물들이 가진 냄새에 맞는 능력과 그것에 대한 선호의 차이 별표 쳐주세요. 이거 주제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주제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점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여러분들 이 문장 지금 몇 개야? 번호 표시돼 있지? 저기 숫자는 다 읽을 줄 아시죠? 그죠? 7문장이에요. 그러면은 최소한 7문장 정도 되면은 무슨 문제 후보가 가능하냐면은 문장 삽입 문제가 가능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5문장 정도밖에 보이면은 이건 문장 삽입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변형 문제가 뭐가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한 가지 팁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7문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문장 삽입으로 후보될 수 있는 거는 몇 번이냐면은 체크하세요. 3번, 4번. 3번, 4번은 문장 삽입으로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지요? 한 가지 팀 얘기했다. 너 바로 복습해라. 자, 그 다음 30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0번은요. 요거는 조금 어려운 지문인데 자, 일단 Recent research suggests that 합니다. 자, 일단 최근에 어떤 연구조사는 suggest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suggest란 말을 여러분들이 제안하다라고 하시면 일단 안 됩니다. 얘가 제안하다가 되면은 주어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 권위자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시사하다 또는 설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연구는 시사합니다. 또는 설명합니다. 아니면 그냥 뭐 보여줍니다. 뭐 이렇게 가도 되는데 진화하고 있는 동물들의 관계. 근데 이게 누구와의 관계? 개자식들과의 관계. 이런 얘기입니다. 어머 욕해서 미안합니다. 자, 개와 함께 있는 이런 인간들의 진화하는 관계가 뭐를 바꿨더라? Changed the structure of both species brains 합니다. 요 자리 별표 칠게요. 빈칸 추론 가능합니다. 뭐를 바꿨더라? 그 두 종의 뇌의 구조를 바꿨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두 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과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갑니다. 자, one of the various physical, 그 다음에 psychological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단 답은 physical이에요. 아, 요것도 하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physical이 무슨 뜻이야? 뭐 신체적인, 물리적인 이런 뜻이죠. 그럼 다시 물을게요. 물리적인이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다, 안 보이는 거다? 보이는 겁니다. 알겠죠? 심리적이라 하는 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저런 physical이란 단어가 나오게 되면 일단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니네 과학 때 물리 배우잖아. 그게 물체의 어떤 이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 다양한 그 물리적인 변화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끊으세요. Caused by domestication. 끊어주세요. 요게 지금 동사고 이게 지금 주어입니다. 길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domest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육 또는 뭐 기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사육에 의해서 야기되어지는 물리적인 변화들 중에 하나는 바로 리덕션이다. 요거 별 붙일게요. 감소. 감소는 감소인데 무슨 감소다? 뇌의 크기의 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땡땡이 나왔으니까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example이랑 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말 같은 경우는 16%, 돼지 같은 경우는 34%, 그리고 개들 같은 경우는 10에서 30%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퍼센테이지가 뭐를 얘기한다? 뇌의 크기가 감소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됐죠? 이것은요 뭐 때문이냐 라고 해놔놓고 여기 once가 일단 나오는데 once는 여기에서 일단 뭐뭐 하면입니다. 일단 뭐뭐 하면 일단 뭐 하면 인간들이 started to take care of 여기까지 동사 갈게요. 돌보기 시작하면 이런 얘기야. 뭐를 돌봐요? 이러한 동물들을 돌보기 시작하면 그럼 이러한 동물들은 아까 얘기했던 개, 돼지, 말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들은요 더 이상은 다양한 뇌의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요. 더 이상은.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 질문. 인간일까요? 동물일까요? 이거 동물입니다. 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학원을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학원 자체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학원 프로그램만 따라가려고 하지 자기 주도는 일단 없어집니다. 상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보통은 야, 너 학원 다니고 공부 따로 하지? 아니요, 저는 학원만 믿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은 뭐예요? 동물들 같은 경우도 동물들이 가축 안에서 길러지게 되면 야 이거 처먹어 이거 처먹어 똥 쌀 땐네 똥 싸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동물들이 나는 왜 여기서 똥을 싸면 안 될까? 저기서 싸면 안 될까? 왜 나는 밥을 이것만 먹어야 될까? 다른 거는 먹을 수 없는 걸까? 나가서 먹고 싶은데 말이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할 리가 없는 거야. 알겠죠? 주인이 하라면 해?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더 이상은 이러한 뇌의 기능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이것도 별빛이세요. 서바이브.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인이 다 해줄 거 다 해주는데 지가 갑자기 막 생존 능력을 키워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딱 깨놓고. 그러니까 머리가 안 돌아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동물들 who are fed and protected by humans 합니다. 저기서 비동사 다음에 fed가 나오면은 먹이를 주는 거예요? 지가 먹는 거예요? 먹는 거죠. 쉽게 가세요. feed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누구에게 먹이를 주다인데 수동태가 되어버리게 되면 결국 뭐예요? 인간 주인들에 의해서 먹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주는 거 그냥 받아 먹는 거. 이러한 동물들은 did not need,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뭐를요? Many of the skills, 그런 어떤 기술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요. 무슨 기술? By their wild ancestors, 그들의 야생의 조상들에 의해서 요구되어지는 기술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누구 얘기하는 거야? 개의 조상이거나 말의 조상이거나 뭐 돼지의 조상이겠지. 근데 여기 와일드란 말이 들어갔잖아. 그럼 얘네들은 집안에 있다 안 있다? 안 있잖아. 그러니까 밖에서 quick 그러면서 여기 목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게 되더라? The parts of the brain related to those capacity. 그러한 능력과 관련이 되어지는 뇌의 일부분을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하느냐?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 머리 쓸 일이 없는 거니까. 하라면 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런데 비슷한 과정이요. occurred. 발생했대요. 누구에게요? 인간에게요. 그리고 이 인간에게 있어가 이 인간들이 뭐 하느냐? seem to have been domesticated by wolves 합니다. 늑대에 의해서 사육이 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인간들한테도 적용이 되더라. 몇 년 전에 유명한 영화 있었죠. 송중기, 박보영 주연의 늑대인간. 혹시 보셨습니까? 엄청 오래된 거 아니에요? 네, 엄청 오래된 거죠. 네. OCN 뭐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뭐 이런 데 보는 건데, 자, 어떤 아이가 늑대밭에서 이렇게 딱 있으니까 애가 처음에는 응애 하다가 나중에 늑대한테 길러지니까 얘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갑자기 생각하면서 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쟤는 내하고 닮았지?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늑대밭에서 사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연결, 하나 문장 삽입 가능합니다. 체크하죠 이거.
자, 비슷한 과정이 여기에서 나왔도록 하는데 선생님 이 문제는 6문장인데요. 어떤 학교는 5번이 제일 끝에 나올 수도 있어요. 문장 삽입은요. 6문장이면 5번이 제일 끝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비슷한 과정이 발생했는데 어쨌든 약 10,000년 전에 이때가 언제냐 하니까 여기서 콤마 나왔어요. 이때가 언제냐 하니까 The role of dogs was firmly established in most human society. 대부분의 인간 사회에서 확고하게 형성되어졌었던 이 개의 역할이 이제 10,000년 전이었는데 그때쯤에 인간의 뇌도 또한 뭐가 되었더라? 약 10% 정도 감소가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거는 마찬가지 서브젝트 타이틀에 보시면은 진화하는 인간의 개와의 관계는 두 종 모두의 뇌 구조의 크기의 변화를 가져옴. 이것도 별표 쳐주세요. 이글 같은 경우는 또 변형 문제 뭐가 가능하냐면은 요약문 완성이나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내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 단어 하나만 좀 체크할게요. 요 자리에 좀 안 나오고 싶다. 여러분 보통요 이 단어 있잖아요. establish라는 단어. 제일 많이 여러분들 단어책 보면서 외우는 단어가 아마 설립하다일 겁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모든 동사 단어는 뒤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establish라는 단어가 뒤에가 어떤 뭐 협회, 뭐 단체, 아니면 뭐 건물 이런 게 들어가면 설립하다가 맞아요. 알겠죠? 그런데 이 establish가 어떤 뒤에 이론, 뭐 사상 이런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고정시키다예요. 정립하다 이런 말이에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게 해석이요. 이거를 그냥 설립하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야 걔들의 역할이 어떻게 설립돼? 걔들의 역할이 무슨 건물이야? 아니잖아. 저기는 걔들의 역할 건물이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고정된, 뭐 정립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이 firmly 하는 말도 마찬가지야. 원래 이 firm이라는 단어는 명사로는 회사입니다. 근데 형용사로는 확고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왜 선생님 얘가 회사인데 왜 갑자기 확고해요? 회사는 무너질 리가 없으니까요. 요즘 많이 무너지는데요. 요즘이야 그렇고. 그래서 무너질 리가 없는 고정된 거. 그래서 여기에 확고한이라는 뜻도 있고 이 단어 다음에 ly가 들어가게 되면 확고하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해석하실 때 개들의 역할이 확고하게 정립되었던, 즉 인간 사회에서 정립되었던 그 시기에도 인간의 뇌는 또한 약 10% 정도 감소가 되었더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개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어법 변형이 조금 가능한데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have been domesticated 하는 거. 아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요. 우리가 완료 형태 중에서 have pp하고 have been ing는요. 100% 능동입니다. 이거 해석하실 때 이걸 뭐 해왔다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냥 했다라고 하시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have been ing는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주어가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have been 다음에 pp가 들어가게 되면 이거 잘 보세요. 여기에 비동사 있고 여기에 pp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수동태예요. BPP가 깔려있으면 무조건 수동태니까 이거는 뭐야? 그냥 됐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뭐뭐 되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만 해석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를 굳이 또 미쳤다고 선생님 이거는 그래서 현재 완료의 용법이 뭐예요? 그런 거 묻지 마. 절대 묻지 마. 용법 따지는 거는 중학교 때 얘기고요. 고등학교 와가지고는요 절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했었다, 해버렸다, 되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그것 일일이 따지다가 니네 시험 못 쳐. 아시겠죠?